그날 박진석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짧은 기사 하나를 보고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퍼즐이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AP그룹, 세대교체 완료 이지혁 대표 체제 공식화. 짧은 기사였고 자극적인 표현도 없었죠. 하지만 박진석은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문장 속에서 경영승계보다 더 중요한 냄새를 맡았거든요. 박진석은 기사 아래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지혁. AP그룹의 새 대표. AP그룹 전 회장이 정말 다 넘겼다고.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이 단순한 감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권력 이양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계산적인 선택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명예직으로 남는다, 조언만 한다, 뒤에서 지켜본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진짜로 그룹을 넘겼다는 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단 한 명을 찾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 믿음의 대상이 피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박진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AP그룹 전 회장 요즘 어디 계신지 알아?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해외 체류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고요. 그럼 더 확실하네.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면서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다는 건 완전히 손을 뗐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박진석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보고를 받으면서도 자꾸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다 문득 전혀 다른 얼굴 하나가 겹쳐졌습니다. 이수빈. 박진석은 이수빈을 처음 봤을 때부터 흥미로웠습니다. 말수가 적은데 눈빛이 빠르고 웃을 땐 순해 보이는데 한마디 던질 때는 맹랑했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도 없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사람을 계산이 끝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은 나이에 그 계산을 끝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죠. 이수빈. 박진석은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 되뇌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수빈이 오빠가 누구였지? 박진석은 비서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수빈 가족관계. 공식적인 것 말고 진짜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늦는다고 했고 박영란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고성희는 외부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박진석에게는 오히려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와인잔을 한번 돌리고 낮에 받은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지혁 이수빈의 친오빠. 박진석은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아, 이거였네. 퍼즐의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박진석은 이지혁이라는 인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젊지만 서두르지 않고 공격적인 듯 보이면서도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는 스타일. AP그룹 전 회장이 왜 이지혁에게 그룹을 넘겼는지 이제는 이해가 갔습니다. 피보다 계산, 혈연보다 균형. 박진석은 속으로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AP그룹 우리 쪽이랑 붙이면 어떨까? 이건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박진석에게 그룹 간 결합은 언제나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욕심을 숨길 줄 아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느냐. 그 기준에서 보면 이지혁은 꽤 높은 점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AP그룹 소식 들었어? 고성희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응. 젊은 대표 들어왔다며. 요즘 그런 기사 많잖아. 그 젊은 대표가 꽤 흥미롭더라고. 고성희는 그 말에 미묘하게 시선을 올렸습니다. 박진석이 흥미롭다고 말할 때는 보통 그 뒤에 뭔가가 따라오거든요. 왜요? 사업적으로? 사업도 사업인데 사람 말이야. 박진석은 일부러 이수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생각할 걸 알았거든요. 지금은 고성희를 관찰하는 단계였지 정보를 공유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일부러 이지혁을 만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미팅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식사 자리였죠. 형식이 가벼울수록 사람의 본색이 잘 드러난다고 박진석은 늘 믿어왔습니다.
이지혁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지혁은 예의 바르되 과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대표 자리에 앉더니 얼굴이 더 단단해졌네.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책임이 늘어서 그렇겠죠. 아니, 책임보다는 결단. 그 말에 이지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전 회장님, 정말 다 넘기신 겁니까?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겠죠. 그 대답이 솔직해서 박진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젊은데도 포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박진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수빈 요즘은 잘 지내나? 이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그 이름이? 알게 됐네. 내 동생이라는 거. 이지혁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많이 불편해하지는 않던가요? 그 말에 박진석은 이지혁을 다시 봤습니다. 그룹 대표보다 오빠가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거든요. 불편해하기보다는 단단해 보이더군. 맹랑하고. 이지혁의 입가가 아주 살짝 풀어졌습니다. 그 애는 원래 그렇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을 지켜야 할 약점으로 보지 않고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업에서도 쉽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갑자기 호칭을 바꿨습니다. AP그룹,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인가? 이지혁은 단숨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 더 오래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이 박진석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박진석도 요즘 들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형보다 구조, 속도보다 지속성. 그 말 마음에 드네. 박진석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AP그룹과 자신의 그룹이 손을 잡는 그림. 그리고 그 중심에 이지혁이 서 있는 그림. 거기에 이수빈이라는 변수가 더해졌을 때 이 그림은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섭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수빈이의 맹랑함, 이지혁의 균형 감각, 그리고 AP그룹. 그 조합은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박진석은 이 조합이 고성희의 계산 밖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박성재 중심으로 미래를 그렸지만 박진석은 이제 다른 길도 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진석은 일부러 이수빈을 불러 짧은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어때? 이수빈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편하진 않아요. 그래도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왜? 이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제가 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박진석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박진석은 그날 이수빈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 남겼어요. 수빈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계산적이야. 근데 가끔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어. 이수빈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같은 시간 고성희는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박진석의 관심이 박성재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요. 고성희는 아직 정확한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다른 판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자신이 아닌 다른 이름들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요. 이 예고편의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흘러갑니다. 박진석은 혼자 창가에 서서 AP그룹 기사와 이수빈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번갈아 보다가 낮게 말합니다. 이 판 꽤 잘 맞네. AP그룹을 넘겨받은 이지혁, 그의 동생 이수빈,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알아본 박진석. 그날 밤 박진석은 자기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서 책상 서랍에 넣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그는 아내가 아니라 용의자로 고성희를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감정이 올라오면 더 빨리 숫자로 숨었고 숫자 속에 숨어 있으면 감정은 통제된다고 믿는 타입이었습니다. 눈물, 미소, 한숨, 죄책감 그 도구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박진석이 집에 들어오자 고성이는 먼저 웃으며 물었어요. 여보, 오늘 회장님들 모임은 어땠어? 당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박진석은 괜찮아라고 답하면서도 시선은 고성의 손목에 박혀 있었는데요. 아주 얇은 멍자국이 하나 보였거든요. 누가 잡아끈 것 같은 흔적. 예전 같으면 살짝 부딪혔나 보다 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목은 왜 그래? 아, 이거? 내가 좀 급했나 봐. 문에 살짝. 고성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더 찝찝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문에 부딪혔으면 멍이 저렇게 선명하게 저 위치에 생기나? 그때 박성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성재야, 너 요즘 회사 쪽 자금 집행 누가 라인 타고 결제 올리는지 봤냐? 박성재는 순간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숫자와 리스크 냄새를 잘 맡는 편이라 아버지의 질문이 그냥 대화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거든요.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고 내가 이제 직접 좀 볼 거야. 고성이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여보, 무슨 얘기야? 성재는 회사 일로도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그러면.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고성이도 잠깐 말을 잃었는데요. 박진석은 집에서까지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성이는 늘 집이라는 단어로 방어막을 치거든요. 마치 집은 성역이고 그 안에서 의심하면 가족 파괴자가 되는 것처럼요. 박진석은 그날 밤 침실이 아니라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노트북을 켰어요. 새벽 2시를 넘겨서까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쯤 박진석은 화면을 보다가 입술이 말라버렸습니다. 왜 재단 집행번호가 자꾸 쪼개지지?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고성의 라인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1억을 10번으로 쪼개고 5천을 20번으로 쪼개고 목적을 홍보복지 행사로 바꿔서 감췄습니다. 흔히 말하는 쪼개기죠. 박진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 박진석은 어디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감사팀장. 외부 회계법인 한 군데. 그리고 내 개인 번호로만 보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평소보다 훨씬 정중했는데요. 감사팀장이 들어오자 박진석은 먼저 웃었습니다. 나 요즘 말이야. 내가 너무 가족한테 맡겼나 싶더라.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회장님, 어느 부분을 말씀? 재단. 그리고 계열사 몇 군데. 집행 내역을 내가 직접 보겠다. 회장님, 혹시 사모님 라인? 박진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 그냥 수치로만 보고해. 그날 오후 박진석은 외부 회계사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상징후야. 한 줄이라도. 단서만 찾아줘. 회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그 말씀은 누군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는 전제가. 맞아. 전제부터 깔고 가. 박진석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늦추고 있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 박진석은 남편으로는 끝나고 회장으로만 남아야 하거든요. 박영란은 거실에서 아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박진석은 딸을 바라보다가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결국 아빠보다 회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영라야, 너 엄마 방에 자주 들어가냐? 박영라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엄마 방을 제가 왜? 그냥 리모컨 같은 거 본 적 있나 해서. 박영라가 멈칫했습니다. 박진석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고 박영라는 그걸 알아챘어요. 딸의 침묵은 아버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있어, 그렇지?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뭔데요? 엄마가 또 뭐 숨겨요? 박진석은 그 순간 박영라가 이미 뭔가를 본 적이 있다고 직감했는데요. 딸이 엄마를 의심한다는 건 집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라야, 너는 내 오빠 박성재랑은 얘기하지 마. 왜요? 오빠랑 저는 한 팀인데.
아니, 이번엔 내가 모르는 게 나아. 그 말이 박영란을 더 자극했어요. 아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더 파고드는 거 알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박진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막아도 파고드는 성격이라는 걸요. 그렇다고 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박영란에 파고들니 고성희의 균열을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 박진석은 회사에서 작은 사건 하나를 겪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사건. 고성희 라인에서 올라온 행사협찬 결제 서류가 박진석 책상 위에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박진석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누군가 일부러 올렸거나 누군가 실수했거나. 박진석은 그 결제 서류를 보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행사 명칭이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기억이 뒤집혔어요. 그 공사 현장. 박진석은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이 연결됐습니다. 지은호가 예전에 이상하게도 내가 있던 공사 현장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맴돌았던 것 같다는 말을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박진석은 그때는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박진석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 대표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상대는 AP그룹의 새 대표 이지혁입니다. 박진석이 원래라면 젊은 대표에게 먼저 전화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정보가 많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지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시죠. 박진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지혁은 거짓말을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정면으로 묻지 않으면 답을 안 해요. 박진석은 결국 직구를 날렸습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지혁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습니다. 회장님, 그걸 왜? 내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당신도 알 겁니다. 이 문제는 내 집안 문제 같지만 사실 회사 문제이기도 해요. 이지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지은호는 퇴원했고요. 지금은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맞다면 그 애를 다시 흔드는 건 위험합니다. 박진석은 그 애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직원처럼 말하지 않아요. 보호하려는 말투가 섞여 있습니다.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모르는 폭탄이다.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더 묻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이지혁에게서 정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박진석의 목적은 고성희를 무너뜨릴 증거의 순서를 짜는 겁니다. 순서가 틀리면 고성희는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보, 재단 행사 이번엔 내가 직접 나가볼까 해. 고성희는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흔들렸지만 웃었습니다. 어머, 당신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했잖아. 그래도 말이야. 요즘 내가 가족한테 너무 맡겼다 싶어서. 고성희는 웃으면서도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떨림이 박진석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맞네. 이 여자는 내 질문이 두렵네. 며칠 후 박진석은 혼자 움직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누구랑도 공유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손으로만 진실을 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하는 순간 누군가가 고성희에게 흘릴 수 있거든요. 박진석은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오래전부터 관리하던 개인 인맥 하나를 불렀습니다. 퇴직한 전직 수사관 출신, 지금은 리스크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진석은 커피도 안 마시고 바로 말했어요. 내 집안에서 내 돈이 새고 있어. 상대가 웃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 말은? 그리고 그 돈이 사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 중 하나겠네요. 법으로 잡을 증거 아니면 도망 못 가게 만드는 증거. 박진석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둘 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진석의 단독 추적이 본격화됩니다. 통장, 부동산, 재단, 관계자 고성희는 사람을 붙잡는 데 능하지만 박진석은 숫자를 붙잡는 데 능해요. 둘의 싸움은 결국 감정대 증거가 됩니다. 이제 1차 폭로가 터질 무대가 필요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무대를 스스로 만듭니다. 가족 식사 자리.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도망칠 수 없는 자리.
박진석은 일부러 모든 가족을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자. 고성희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아니고. 가족이면 밥도 먹어야지. 박진석의 그 말이 너무 평온해서 고성희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평온한 폭풍전야라는 걸 고성희도 알거든요. 식사날 박영라와 박성재 남매가 먼저 앉아 있었고 고성희는 평소처럼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요즘 다들 바쁘잖아. 이렇게 모이니 좋네. 박진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은 좋은 얘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공기가 얼었습니다. 박성재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박영란은 숨을 삼켰어요. 고성희는 웃으려 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애들 앞에서. 애들 앞이라서 하는 거야.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어요. 첫 번째, 재단 집행금. 2년 동안 쪼개기. 목적 변경. 그리고 리베이트 정황.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여보, 그건 다 행정상.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명의. 내 이름으로만 묶인 것들. 설명해. 고성희의 웃음이 조금 굳었어요. 가족 재산인데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에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진석은 계속 밀어붙였어요. 세 번째. 박진석이 마지막 종이를 꺼냈는데요. 이 종이는 아직 완전한 결론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일부러 여지를 남겨요. 고성희를 한 번에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죠. 오히려 고성희가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을 잡아채려는 겁니다. 지은호 관련 파일. 내 라인에서 나온 흔적이 있어.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고성희. 내가 애들 앞에서 그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 한마디가 고성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남편이 아니라 판사였습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확정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려? 그 순간 고성희는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방향을 틀었어요. 눈물. 숨이 막히는 척. 손을 떨며 가슴을 누르는 척. 나 정말 억울해. 박진석은 그 연기를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은 지금 증거보다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랑 만나. 그리고 감사팀이 집으로 올 거야. 박성재가 벌떡 일어섰어요. 박진석, 내가 감히 나를. 고성희는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지금 우진을 흔들면 오히려 박진석이 더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고성희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자료 정리해. 없앨 건 없애고 심을 건 심어. 상대가 묻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셨습니까? 고성희가 낮게 웃었어요. 응. 드디어. 이제 게임 시작이네. 같은 시간 지은호는 집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당신이 받은 건강검진 기록,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는지 생각해봐.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중얼거렸어요. 고성희 당신이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박진석은 혼자 차 안에서 서류를 펼쳐보다가 가장 아래쪽에 찍힌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본 적이 없는 병원 협력 코드. 박진석은 그 코드를 따라가다 가족관계 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박진석은 그 문을 바로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박진석은 핸들을 꽉 잡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봐야 끝이 나지?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영라도 성재도 아닌 낯선 번호였어요. 박진석이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 고성애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잡는다. 그리고 박진석은 차를 출발시킵니다. 아직 진짜 비밀은 전부 까지지 않았고
고성이는 아직 도망칠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